올해 연초에 시장이 굉장히 좋다가 지금 조금 약한 국면에 있는 것 같아요. 그리고 특히 그 중에 많은 우려가 무언가를 좀 살펴봤는데 뭐 금리, 원자재 가격 상승, 뭐 인플레이션 뭐 이런 부분들이 제일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. 제 생각엔 신기한 부분이 있어요. 10년 전부터 주식을 이렇게 보면 원자재가 오르고 금리가 너무 높은 거 말고요. 긴축을 동반한 금리 상승 말고 어느 정도 이렇게 금리 바닥에서 이렇게 올라오는 국면은 당연히 원자재가 오르려면 누군가 뭘 사야 그걸 살 때 만드는 뭐 구리든 철이 들어가는 거고, 그리고 음지교 에너지가 필요한 거기 때문에 경제 활동이 많다고 해석했어요. 집도 짓고 뭐 차도 만들고 다 원자재가 쓰이잖아요. 그래서 옛날에 원자재 상승을 경제에 나쁘지 않았어요. 물론 너무 많이 오르면 뭐 인플레이션 우려나 있었는데 그게 경제가 이제 회복되는 국면에서 올라가는 거에 대해서는 그렇게 나쁘지 않았어요. 그럼 유가가 뭐 200불을 가는 그런 상황 아니잖아요. 유가가 어떻게 보면 과도하게 낮은 30불 뭐 40불대에서 60불 왔는데 이렇게 우려만 하는 경우는 잘 없었던 것 같아요. 그리고 금리가 언제 빠지죠? 보통 안 좋을 때 시장금리가 내려가고요. 또 부양을 하기 위해서 금리를 인하해요. 그러니까 물론 그때 이 금리 인하는 부양의 측면에서 좋아요. 하지만 거기서 다시 금리가 상승을 하는데 시장금리가 상승을 하는 건 경기가 살아나기 때문에, 나쁠 때 내려왔으면서 좋으니까 살아나면서 이렇게 좋아지는 거잖아요. 금리 그 상승 국면에서는 이렇게 나쁘게 보지 않았었어요. 그러다 오르다 나중에 막 패드가 긴축을 하고 정책금리도 크게 올리고 그쯤 가서 걱정을 했던 것 같아요. 미국 국채금리 10년물이 한 1.4 정도, 뭐 3 정도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. 그 정도까지 올라왔을 국면에서는 그렇게 걱정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. 해외 IB에서도 뭐 1.8 정도 가면 이제 좀 조심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좀 있습니다. 근데 지금은 그런 국면은 아닌데 요즘들 왜 그렇게 걱정을 하나 봤더니 경기가 안 좋다는 관점이 깔려 있는 것 같아요. 근데 경기가 안 좋은데 원자재만 오르고 금리만 오르니까 나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. 그걸까요? 그거는 제 생각에는 너무 단편만 보는 것 같아요. 지금은 좀 안 좋을 수도 있죠. 근데 모든 금융상품 가격에는 기대가 포함이 돼 있고요. 이것은 제가 계속 다른 컨텐츠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백신 이후의 세상을 어느 정도 프라이싱을 하고 있는 거죠. 계속해서 미국, 유럽의 차가 움직이는 그런 모빌리티가 제한이 되고 거리두기가 계속되고 특히 항공기가 못 뜨면 지금 당장 기름에 무슨 문제가 있어도 유가가 이렇게 높게 유지되기 어렵습니다. 앞으로는 다시 사람들이 이동을 하고 비행기가 뜨고 여행을 갈 거라고 보기 때문에 결국 유가에 대한 기대가 있는 거죠. 아직 항공유 쓰지 않고 있습니다. 그러면 이것까지 쓰면 그래서 추가로 더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, 이런 기대가 분명히 지금 있습니다. 그래서 올라가는 거라고 보면 사실 여기서 조금만 생각을 바꾸면 경제가 좋아지니까 원자재가 올라간다 이렇게 생각하면 여기도 다시 희망이 있어요. 경기 민감주라고 부르는 이런 원자재가 오를 때 좋은 주식들을 다시 볼 수가 있는 거죠. 또 그런 주식들은 특히 작년에도 많이 안 좋았고 뭐 회복을 했지만 뭐 이게 롱텀하게도 지금 안 좋은 상황이에요. 그렇기 때문에 이런 주식들은 또 그렇게 가격 부담이 심하지도 않고요. 뭐 요즘에 많이 올라갔다 그러는데 원래 최근에 오른 주식은 최근에 기대가 좋은 거잖아요. 그렇게 따지면은 사실 지금 지수 3층에 살 수 있는 아무것도 없죠. 그래서 오히려 저는 경기 민감주, 경기가 좋을 때 좋은 주식, 원자재주, 원자재랑 관련된 인플레이션 관련주라고도 하고 이런 가격이 올라와서 좋은 주식들, 이거를 조금 더 넓게 보면 좀 더 있어요. 그러니까 우리가 코모디티라고 부르잖아요. 수요 공급에 의해 좌우되고 막 되게 스페셜티가 있는 건 아니에요. 여러 곳에 쓸 수 있어요. 철 있다. 철 아무데나 쓸 수 있고 뭐 구리가 있던 구리를 쓸 수 있는 곳 다 쓸 수 있지. 물론 그 안에 스페셜티가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이런 범용성을 가진 그런 것들을 커머디티라고 하는데, 그런 커머디티성 있는 것들이 요즘에 좋아요. 왜냐? 수요 공급이 깨진 거예요. 수요가 박살났다 올라오고 있고요. 공급은 앞으로 구산업에 대한 전망이 안 좋다 보니까 공급을 줄였거나, 아니면 작년에 좀 나쁘다 보니까 공급을 잘 안 하고 있거나, 아니면 여러 가지 생산 차질에서 공급이 적어요. 근데 수요만 늘어나니까, 우리 그 맨날 수요 공급 곡선 이거 배우셨잖아요. 경제학에 나오는 거. 근데 그 수요 공급 곡선에서 수요가 우위에 점차 있기 시작하게 된 거죠. 그러면서 이런 커머디티 스타일 주식들이 많이 올라가고 있는데요. 구리 뭐 에너지 이런 거는 되게 쉽고, 좀 더 생각해 보면 뭐 D램도 커머디티란 말 좀 들어보셨죠? 엔비디아가 만드는 반도체는 커머디티가 아니에요. 근데 D램은 커머디티예요. 마이크론이 만든 거, 삼성이 하이닉스 만든 거 막 갖다 끼울 수 있어요. 엔비디아에서 만든 거를 AMD랑 막 서버 만들 때 막 바꿔 끼진 않잖아요. 차량용 반도체 이런 거 막 바꿔 끼지 않아요. D램은 또 낸드 이런 메모리 반도체는 범용성이 있어요. 그래서 수요 공급이 제일 중요해요. 근데 지금 공급은 어느 정도 지금 제약돼 있죠. 근데 그 상태에서 수요가 늘고 있어요. 경기가 회복하니까. 서버는 지금 원택트부터 해가지고 수요 좋잖아요. 원래 좋은데 다른 쪽 이런 자동차든 가전이든 뭐 핸드폰이든 여러 가지 쓸 수 있는 부분이 많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경기 회복하면은 뭐 수요 전체적으로 전반적으로 좋아지잖아요. 이 통으로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D램도 가격 기대가 있어요. 그럼 D램 생산업체가 좋겠죠. 그럼 여기서 좀 생각해봐야 될 거는 언제 나쁠 거냐? 언젠가 너무 올라가면 이제 긴축을 할 두려움이 있잖아요. 그 긴축 두려움은 언제 나오냐? 제 생각에는 일단
일단 그들이 긴축을 할 수 있는 분들이 보는 팩터를 봐야 돼요. 그러니까 미국의 연방준비은행 같은 경우 보면 지금 팩터가 인플레가 아니에요. 말을 정확하게 하거든요. 공적으로 말이 나와요. 그거를 잘 해석을 해보시면 주로 인플레보다는 실업 얘기를 많이 합니다. 지금 실제 실업률은 코로나 때 실업률 엄청나게 올라갔다가 조금 떨어졌겠죠. 근데 이 실업률이 떨어진 게 이거보다 실은 훨씬 높을 거라고 그래요. 실업 별로 안 떨어졌다. 왜냐? 그 실업은 취업을 할 생각이 있어야 돼. 취업을 하려고 했는데 취업이 안 돼야 실업이잖아요. 지금 취업 포기자가 많다는 거예요. 그러니까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취업이 안 돼요. 그러니까 난 취업하려고 한다는 말 자체를 안 해요. 그러면은 취업자에서 빠져버려요. 그러니까 실업률은 떨어졌는데 실제 실업 많다 이거예요. 그래서 지금 미국 재무부나 연준에서 하는 얘기는 실제 실업률은 10%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. 근데 실업이 이렇게 높은데 코로나로 인해서 데미지가 지속적이라는 거예요. 그런 우려가 있는 상황에서 긴축을 한다? 그 쉽지 않죠. 그러니까 긴축을 급하게 하지 않을 거라고는 나와 있습니다. 하지만 시중금리는 경기 기대에 따라 올라갈 거예요. 뭐 인플레 기대도 있고요. 그럼 이런 상황에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전체 지수는 조금 애매할 수도 있어요. 지금 긴축을 하진 않지만 금리가 오르는 기대가 있을 때는 뭐 성장주들이 쉴 수도 있는 거죠. 앞으로 있을 긴축을 우려할 수도 있는 거고요. 그렇다면 뭘 해야 되냐? 그럼 반대로 금리가 올라가는 구간에서 좋은 거 아까 말씀드린 원자재 관련주, 원자재를 운송하고 원자재를 생산하고 원자재를 유통하고 트레이딩하고 뭐 다양한 게 있습니다. 그런 부분이 있고 또 금리가 올라갈 기대가 있으니까요. 금리가 높아야 되는 주식들, 뭐 생명보험 주식, 손보주 좀 있을 수 있고 뭐 은행도 있을 수 있죠. 특히 해외에서는 뭐 은행 좀 잘 되고 있고요. 이게 왜 시작됐다고 말씀드렸죠? 백신 기대로 경기가 회복될 거니까. 그러면은 백신 직접적인 거, 코로나 피해주. 미국에는 크루즈나 지금 여행주, 여행 플랫폼, 항공주 주가 다 좋았어요. 뭐 미국 지수 별로 안 좋아도 이런 거 좋았습니다. 우리나라에도 뭐 코로나 피해주 중에 일부 주식들도 볼 수 있을 거예요. 우리나라도 좀 늦었지만 백신이 이제 들어올 거니까요. 그리고 미국에서는 백신 접종자율 6천만을 넘었을 거예요. 지금 한파 때문에 약간 데일리 백신 접종이 줄었지만 다시 올라갈 거로 보고 있습니다. 또 계속 여러 번 말씀드렸던 그 미국의 부양책이 점차 가시화되고 있어요. 1.9조 달러에 돈을 직접 주는 형식의 부양책이 되려고 하고 있고요. 더 큰 게 그 뒤에 3조 달러 내지 2조 달러 얘기하는 인프라 부양책이 나오려고 해요. 바이든 당선 얘기 말씀드릴 때 인프라 부양책 말씀드렸잖아요. 인프라 부양책이 되면 진짜 이건 커머디티나 원자재 관련주에 정말 좋을 수 있습니다. 미국의 뭐 US트리나 MLM 같은 주식들, 뭐 에너지주 당연히 뭐 부양하다 보면 에너지가 많이 쓰이고요. 그리고 다 좋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. 오늘 결론을 말씀드리면 인플레가 오는 게 약간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어요, 분명히. 그런데 다른 기회를 찾을 수 있는 부분 많다. 그리고 특히 그 기회는 작년에 가장 좋았던 주식들보다는 새로운 데서 나올 수 있다. 이거를 오늘 주제로 말씀드렸습니다. 감사합니다.